여러분, 건강검진 때에 맞게 잘 받고 계신가요? 콜레스테롤, 혈압, 당화혈색소 정상이나 경계 정도인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 내 혈관 아직 쌩쌩하구나 안도하셨을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에 삼겹살에 술 한잔 하실 생각이셨다면 잠깐 오늘 영상 먼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 가시는 분들 절반 이상에서요, 놀랍게도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수치가 정상인데 왜 쓰러져? 검사 기계가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학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어도 아직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혈전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혈전을 만드는 악독한 놈이 있습니다. 플라크라고 해요. 이게 무서운 게 우리 일반 검진에서 흔히 하는 석회화 CT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성 플라크를 투명 망토를 쓴 시안폭탄이라고 해요. 급성 심장마비의 60-70%가 이 연성 플라크 때문이랍니다. 이 젤리 폭탄이 혈관 내벽에 숨어 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2시간 내로 터져버려요. 하지만 천만다행인 거,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알아챌 수 있는 절박한 SOS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3가지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최근에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좀 들거나 신호등 바뀌어서 좀 뛰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혹시 가슴이 아픈 건 아닌데 목이 졸라오는 것처럼 숨이 턱 하고 어지러운 적이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점심 먹은 게 좀 얹혀서 그런가? 하고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게 되죠.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 당뇨가 있거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심장이나 혈관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였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심장마비 올 때 다들 으악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죠.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한 대다수에선 통증은 없고 조용히 숨만 차오를 수 있거든요. 진단명으로는 안정형 협심증, 무통성 심근허혈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빨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을 때는 아주 얇은 요구르트 빨대로 숨을 쉬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좁아져 있어도 쉴 때는 산소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그 얇은 빨대로 숨을 잘 쉴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이 긴박할 때 심폐가 협동해서 산소를 혈액에 실어서 왕창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빨대가 좁아져 있으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질식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없어도 숨차는 증상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약간 헷갈릴 만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체한 느낌이랑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포인트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일단 5분 정도 쉬어보시는 겁니다. 만약 소화 문제로 막 체했다면 잠깐 쉰다고 막 트름 나오고 방구 나오면서 편해지지는 않겠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혈관 문제가 있을 때는 딱 멈춰서 쉬시면 몇 분 내로 숨찬 게 돌아오면서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움직일 때 숨차고 멈추면 괜찮아진다. 이거는 심장이나 혈관이 보내고 있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는 거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를 한번 봐주세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 보시거나 운전 오래 하시는 40대 이상 남성분들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즘 부쩍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이상하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자꾸 주무르게 되진 않으셨나요? 심하면 한 정거장도 제대로 못 걸어서 중간에 쉬어야지 다시 걸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증상을 처음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먼저 정형외과나 통증과부터 가보시겠죠. 아니면 요즘 그 많다는 하지정맥류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문제는 MRI를 잘 봐도 현대인들 디스크 조금, 협착증 조금 없는 사람이 더 드물거든요.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니까 좀 열심히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해봐요. 이상하게 치료받을 때는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돌아서면 또 아프고 이게 반복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척추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맥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맥을 포함하는 혈관 고속도로 자체가 막히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오래 서서 열심히 일하면 다리가 좀 부을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맥이 막히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교통정체 같은 거예요. 정맥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하수도라고 하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상수도거든요. 붓는 수준을 넘어서 걷다가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맥이라는 상수도가 막혀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육이 잘 움직이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이 길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니까
걱정하니까 다리 근육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다리 혈관이 이 지경인데 다른 혈관들이라고 멀쩡할까요? 전신 혈관에 다 비슷한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디스크인지 혈관 문제인지 어떻게 아냐? 간단한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쉬는 자세를 보세요. 디스크나 협착증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누구는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야 편해지고 누구는 꼿꼿이 서거나 누워야지만 편해져요. 편한 자세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혈관 문제는 가만히 서서 쉬기만 해도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일을 안 하면 근육이 피가 덜 필요해지니까요. 둘째는 발목 혈압을 재보세요. 혈액은 중력을 이기고 올라와야 되니까 정상이었을 때 누워서 재면 발목 혈압이 팔보다 10% 정도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목 혈압이 더 낮아요? 이거는 100% 다리 주변 고속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허리 치료만 주구장창 할 게 아니라 혈관부터 같이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남성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슬프게 나타나는 발기부전입니다. 언젠가부터 아침 텐트가 없어져요. 밤에 관계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시작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비뇨기과를 가시겠죠. 약을 타서 복용을 해보시거나 부랴부랴 아르기닌 같은 영양제 찾아서 먹어보시겠죠. 이 문제는 처음에는 반알, 한 알 정도면 이렇게 벌떡벌떡 하더니 갈수록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두통이나 안면 홍조 같이 부작용은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남성 질환 볼 때도 제가 꼭 여쭙는 게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당장 세우는 게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3년 뒤나 70 넘어까지 심장이나 혈관 다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게 더 중요하세요? 당연히 그러면은 70 넘어까지 건강한 게 더 중요하죠 하시죠. 그런데 혈관이 막힐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얇은 곳부터 막혀요. 찌꺼기가 쌓이면 어디부터 막힐까요? 제일 좁은 길부터 막히겠죠. 음경 동맥의 굵기가 겨우 1, 2mm입니다. 반면에 심장 관상동맥은 3, 4mm, 머리로 가는 경동맥은 5, 6mm 정도 됩니다. 우리 성기능이 좀 시원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단순히 정력 문제를 넘어서 다른 혈관들도 소리 없이 막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남성이 평균 3년 뒤에 심근경색, 뇌졸중이 올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발기부전 왔다고 다 뇌졸중 와요? 하면 과장이죠. 그만큼 혈관 건강은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혈관 내벽이 염증으로 너덜너덜해지고 길이 막혀가고 있는데 강제로 혈관을 넓히면서 피를 이렇게 쑤셔 밀어 넣어주는 발기부전약이나 아르기닌 같은 게 항상 해답이 되진 않습니다. 차가 덜덜덜거리고 엔진이 좀 고장나려는데 강제로 엑셀 밟고 니트로 부스터 버튼만 누르면 안 되겠죠. 당장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혀가는 혈관부터 같이 도와줘야지 남자의 불꽃도 살아납니다. 집에서 당장 하셔야 되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의 환경부터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첫째, 제2의 심장 다들 들어보셨나요? 종아리 근육이죠. 종아리는 가장 강력한 천연 펌프 역할을 합니다. 뒤꿈치 운동으로 종아리를 수축시켜 줄 거예요. 앉아 계신 상태로 지금 바로 해보세요. 발가락은 바닥에 딱 붙인 상태로 뒤꿈치만 최대한 높이 들어보세요. 3초간 꾹 쥐어 짜주고 툭 놔주시는 거죠. 뒤꿈치를 이렇게 쥐어 짜주는 순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짜져서 나옵니다. 이 산화질소가 뭐냐?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내벽을 다시 코팅해주는 치료제 역할을 해요. 둘째는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즘 의학계 핵심 화두는 혈당입니다. 혈당,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액상과당을 혈관 내벽을 긁는 사포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끊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도 밀가루, 빵, 면, 떡 이런 거 드실 때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밥 드실 때도 밥 먼저 크게 한 숟갈 떠서 드시지 마시고 채소,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위장에 천천히 방어막을 좀 쳐주고 혈당이 춤추는 걸 잡아줄 겁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잡는 최고의 습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생활교정만으로는 택도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때 필요한 게 적절한 치료겠죠. 이 현대의학 치료는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는 치료의 강점이 있습니다. 암 찾고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불을 꺼야죠. 그런데 자꾸 누가 내 몸에다가 불을 지르나 이 원인을 찾아야겠죠. 큰 원인을 찾고 한 발 물러서서 이 숲을 보는 치료는 한의원 치료가 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혈관 망치는 주범을 이렇게 부릅니다. 끈적끈적하게 혈관 막는 노폐물을 습담이라고 해요. 염증 만들고 불 지르는 거를 열화라고 부르고 펌프질을 할 희마리가 없어지는 거를 기허, 혈허로 나눠서 봅니다.
이 조합으로 플라크, 만성염증, 심혈관 질환의 개념들을 다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혈관 내벽 치료하는 루트를 여러 개 확보하는 거죠. 사람마다 낫는 지름길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뚫어주는 데 힘을 더 실어줘야 되고, 누구는 밑 빠진 독을 꼭 채워줘야 돼요. 응급 상황에서는 소방차도 더 부르고 나무를 빨리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소리 없이 망가지는 만성 질환들은 내 숲의 생태계가 다시 건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숨참, 다리 통증, 그리고 성기능 저하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때제때 잘 점검하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혈관 건강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건강 관리하는데 더 디테일하고 효율적인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장 궁금하신 부분은 네이버 톡톡으로 질문 남겨두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기세우는 최진환 의사 장원장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